이재명 후보 우리 전라북도 국민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가지고 압도적인 승리를 꼭 시켜달라. 그래야만 민주당 경선 승리를 넘어서서 정말 강력한 원팀을 만들어서 내년 본선에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. 우리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부탁드리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장동 개발에 관련된 호남에 영향을 미칠까요? 저희들은 뭐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. 여론조사 흐름으로는 호남에서는 편견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. 또 대장동 그 문제가 일부 언론에서 왜곡시키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 오히려 상당히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몇 프로 정도 기대하고 있어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그 새롭게 우리 민주당 의원님 중에서 우리 이원택 의원님하고 또 안혜영 의원님께서 공식적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지율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.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정치권에서도 이제 조금씩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또 밑바닥에 우리 도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과반은 무조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더 많은 득표를 하는 게 좀 목표로 삼고 마지막 마무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권인데 네. 이재명 지사 표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.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어떤 것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게 가장 큰 뭐랄까 바램, 염원 이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정권 재창출 하는데 과연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지 또 어떤 후보에게 힘을 모아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네. 난 다른 거야. 다른 거다.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운전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도지사 표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거라고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? 저희는 이제 호남 그러면 이제 좀 뭉뚱그리잖아요. 그 전북, 광주, 전남을 통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 호남에서 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상해 선거 과정에서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히려 전남, 광주, 전북 이 세 곳이 실제적인 여론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전남에서는 또 우리 전남 쪽이 대표적인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그 전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남에서는 일정한 득표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광주만 돼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. 또 전북은 상당히 많이 다른 양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 분전하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는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전남과 광주, 전북을 분리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전북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는 게 아니냐 밑바닥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. 1차에서 끝날 것 같아요? 예, 1차에서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. 그러면 흥행이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. 1차에서 끝내버리면 바로 그 국민의힘 보고서에 돌입하잖아요. 네. 흥행을 뺏기는 게 아니냐
그러니까 뭐 흥행이란 점에서는 뭐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게 가는 게 더 좋겠지만 오히려 좀 냉정한 저희가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1차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어떤 민주당의 후보로 되고 그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서 상당히 강력한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드는 것, 이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뭐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흥행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이다. 그 압도적 승리를 통해서 민주당의 강력한 원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캠프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광주 일정 끝나고 전주로 바로 오세요? 바로 오실 것 같은데요. 그러면 그 일정이 어떻게 돼요? 저녁부터? 아마 3일 좀 비공개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. 네. 당일날 당일날은 이제 유세가 있기 때문에 유세 준비도 해야 되고, 그래서 지금 제일 좀 심각한 문제가 그 유권자들 접촉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, 솔직히. 왜냐하면 경기도 지사이면서 발이 너무 많이 묶였고, 이번 전북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TV 토론이 잡히는 바람에 좀 약간 조정이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지지자들에게 좀 뭐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일정 부분 비공개 일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전북 내에 어떤 변수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? 그 정세균 후보께서 중요한 사퇴했기 때문에 또 정세균 총리님을 지지하고 아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전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용조용히 인사도 하고 만나 뵙기도 하고 그런 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상 25일이면 그 선거가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리고 26일에 사실 발표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득표 활동 이런 것보다는 전라북도 경선을 부분적으로 뭐 끝내는 건 아니겠습니다. 2차 수포기가 있기 때문에 끝내는다기보다는 그런 부족했던 측면들을 좀 메꾸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정세균 지지했던 세력은 상당 부분 이동했다고 보시나요? 일단 그분 국회의원이 계속 하셨는데.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어떤 정세균 후보님께서 차지한 우리 전라북도 정치인으로서 정말 큰 정치인으로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어떤 그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래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존경심을 표하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어떤 그분들에 대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.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적극적이지 않지만 밑바닥에서는 상당히 지지를 표명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런 정치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에 저희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심이 올 것이다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무소속 한 분 빼고요. 전주 을 빼고 8분 중에 지금 의원님까지 3분 지금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신 분 3분이잖아요. 나머지 분들은 지금 요즘이 어떠신가요? 저희들이 이제 그 상당히 의중상으로는 저희 후보에게 우호적이지만 좀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없지 않나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. 김성주 의원님 쪽도 좀 하고 있던데요. 예. 이재명 후보. 네. 뭐 공개적으로 지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로는 네, 이때서는 상당히 지금 요즘에 다 연락을 하고 좀 하고 있어요. 호흡을 맞추면서 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저희. 한병도 의원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. 아닙니다. 한명도 의원은 현재 원내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직을 맡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당내 선거에 개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나머지 이제 익산 을지역 그
분들은 상당히 움직임이 있고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김수웅은 우호적이다. 김수호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을 안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거죠. 아까 그 전주의 병지역도 암암리에 그게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조용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간주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캠프의 생각입니다. 그 앞으로 같은 분이 대장동 개발을 관련해서 전혀 뭐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없을 것이다. 네, 그러니까 저희는 큰 흐름 속에서는 대장동 그 건이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손해라면 손해고요. 좀 약간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전국적으로는 그 진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다만 우리 국민들이 워낙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개발 뭐 이런 게 되면 뭔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다만 그렇지만 실제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국힘을 지지하는 그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의혹을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진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북도 이번 경선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.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어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의혹이 아니라 우리 이재명 지사가 분명하게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성과를 낸 어떤 상당히 업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영개발이 좀 상당 부분 주도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 사례로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.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도지사 선거는 좀 잘 되십니까? 일단 이 선거 끝나고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대선이 곧 경선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라북도는 26일 날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에 2차 슈퍼히트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선거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마무리된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. 2차 슈퍼협회 전국은 얼마나 돼요? 선거회단이? 아직 안 나오네요. 네, 지역별로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우리다가 한 30% 투표했나? 어제 제가 보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. 이제 오늘 내일이 이제 제일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. 지금 계속 저희도 홍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뭐 비율 문제는 저희가 그 광주, 전남, 전북이 인구 대비 당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대구, 경북, 강원, 충청권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눈에 띄는 수요들이 적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참여하지 않긴 해요. 저희 전국 그 국회의원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지금 현직에 계시는 단체장들하고 이 후보님하고 좀 어떤 교류나 뭐 이런 있었나요? 예. 다만 단체장들은 선거법상 이렇게 선거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 지지는 전혀 없지만 실제 이제 그 사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.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분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. 이번 경선 과정에서. 단체장들 큰 흐름은 더구나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지지 흐름을 많이 기울면서 더더욱 어떤 더 세게 그 이재명 지지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진단하고 있고 좀 사적인 그 교분, 뭐 교류 이런 건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머리는 언제 심어요?